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기회균형 선발 전형 의무화가 포함된 가운데 올해 대입에서 따뜻한 전형으로 불리는 고른기회 전형이 확대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고른기회 전형 선발 모집 인원은 정원내 기준 전년도 15,005명에서 16,500명으로 증가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형을 신설하거나 지원 자격을 세분화해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기회를 확대한 대학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건국대는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족의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등을 선발하는 고른기회 2 전형을 새로 개설했고요. 성균관대는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등을 선발하는 고른기회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아주대도 고른기회 2 전형을 신설해 민주화운동 해당자 자녀와 소년, 소녀가장의 자녀 등을 선발하고요. 이 밖에도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등과 같이 지원 자격을 추가한 대학도 있으니까요. 지원 자격이 되는 수험생들은 대학별 전형을 꼼꼼히 분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두 번째입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면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별로 자율문항으로 출제되는 4번 문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대교협 공통문항으로 매년 변동이 없는 반면 4번 문항은 대학별 자율문항인 탓에 변화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주요 17개 대학 중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변한 대학은 동국대와 단국대입니다. 동국대의 경우 큰 틀에서의 맥락은 같지만 지난해 해당 전공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라는 문항에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하라는 내용으로 상세화됐고요. 학업 계획은 빠졌습니다. 단국대는 4번 문항을 올해부터 없앴는데요. 단국대가 4번 문항을 폐지함에 따라 올해 상위 17개 대학 중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양대를 제외하고 4번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대학은 이화여대, 단국대 등 2개 대학입니다. 아직 자기소개서 문항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 중 서울시립대도 올해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7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19학년도 대입에서 전문대 수시 모집 비중이 87%로 높아집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6개 전문대에 2019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모집 인원 20만 6,207명 중 수시 모집으로 17만 9,404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올해 85.1%보다 1.9% 늘어나 역대 가장 높아진 수치인데요. 전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이 전체 모집 인원의 72.7%로 가장 많고요. 이어 면접 위주 전형, 서류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특히 직업교육의 특성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학업 성적 이외에 취업 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주로 평가하는 비교과 입학 전형을 강화하니까요. 입시부터 취업까지 연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최강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진선여자고등학교 진학부장이신 김태용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5월 연초 연휴와 그다음에 각종 학교의 체육대회, 수학여행, 그다음에 개교균입문 등으로 굉장히 노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학습 분위기로다가 생활 리듬이 바뀌었을 텐데요. 오늘 또 갑자기 정상적인 학교 수업으로 바뀌면서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달력을 한 점만 넘겨보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이 바로
저 모의고사입니다. 좀 생각을 좀 바로잡아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인천 숭덕 여자고등학교 교사이신 유성호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숭덕여고 유성호입니다. 앞서서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휴가 많아가지고 학생들 리듬이 좀 끊겼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능 3단뜨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6월, 9월, 그리고 11월 안착.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6월 달 대수능 모의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긴장하실 필요는 없겠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 리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영동고등학교 교사이신 김호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열흘 뒤면 6월 모의평가가 시작된다고 앞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6월 모의평가 준비 잘 하시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또 여러분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요즘은 이제 무더위와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감 때문에 서로 이제 약간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격려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전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연세대 물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산업공학자 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고요. 좌우명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한 고등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물리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내용이 재밌어서 네. 내용이 굉장히 웅장하고 그래서 시간의 역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냥 멋진 내용들이 많은 그런 흐름들을 거치면서 발전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았을 때 네. 이 물리라는 것이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또 수많은 과학 논리책을 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 물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말도 참 잘하네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과학 성적 우수, 공학도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태형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성적 우수, 그다음에 과학 독서 우수, 그다음에 무단지각 1회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과 성적이 2등급대인데 반해서 과학 교과 같은 경우는 1.5등급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독서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과학, 수학 관련 독서의 내용들이 바로 눈에 띕니다. 아울러서 출결의 무단지각 1회 있는데요. 이 점이 좀 눈에 띄입니다.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2학년 때 무단지각이 1회 있는데요. 혹시 이유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늦잠을 자가지고 지각 한번 했었어요. 네네.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이 무단 지각 같은 경우에는 2회, 3회 정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위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3학년이 이렇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유성호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공학도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심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충족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학생 생활기록부상으로 보면은 공학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서를 쓴 것과 생활기록부상에 보면은 환경과 사회 시스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물리학과뿐만이 아니라 학과를 좀 돌려가면서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여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이 지원희망대학을 갔다가 두 대학을 정리했는데 연대나 고대 모두가 다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추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선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다음에 이제 수학활동, 그다음 독서활동을 제가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은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한 어떤 목표를 이렇게 삼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1 키워드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학 동아리나 수학, 그다음에 독서, 수상기록 등 수학과 관련된 비교과 내용이 제법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학 활동을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연세대 물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호선 선생님 50점, 유성호 선생님 60점, 김태용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5등급, 수학 2.04등급, 영어 2.25등급, 과학 1.5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26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 수학은 2등급에서 2.17등급, 그 다음 2등급,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모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과형 3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5등급, 화학원 3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으로 국어 수학과학 평균 2.33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선생님.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연세대 물리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 다른 최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연세대학교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선정을 많이 반영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형과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한 1점대 중반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과 내신이 2.07등급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국수형과 등급 평균이 한 1.36, 1.69인 불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국수형과 내신을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본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부족한 것이 좀 사실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3월 학력평가 국수탐 100분위 총합은 250.526이고 표준 점수의 합은 369점입니다. 우리 학생이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되면 숭실대나 국민대, 광운대 정도가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원하는 연세대 물리학과나 산업공학과를 갖다 지원할 경우에는 표준 점수의 합으로는 한 411점 정도, 100분위 합으로는 한 288점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 100분위가 영역별로 96점 이상이 되어야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학, 과학 영역에서의 그 성적 향상이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물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호성 선생님 80점, 유성호 선생님 70점, 김태용 선생님 55점을 주셨습니다. 네, 유성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70점을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전반적인 학생부에 드러나 있는 비교과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앞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과 성적을 많이 보면서도 활동을 또 보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점을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생 준비한 그 학생부 가운데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 활동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2년간 꾸준히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독서 활동도 1학년, 2학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건 참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진로나 탐구 활동 내용을 통한 수상 실적이 물리나 과학적으로 좀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과제 연구 활동이라든가 혹은 뭐 진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교과서의 특기사항하고 연계돼 갖고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학생이 지금 물리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학도로서 공대를 지망해도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이 학생들 얘기 듣고 있죠? 네. 네.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물리학과가 아니라 공대 쪽에서 사회 환경이라든가 시스템 혹은 뭐 여러 가지 바꿔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제가 뭐 물리학과보다는 실제로 제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는 산업과학거든요. 그 산업과학과가 실제로 점수대도 높다 보니까 수시로 쓰기는 조금 어려움이다 생각하고 아마 정시로 한번 돌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학과가 조금 높다 싶으니까 아마 물리학과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대 안에는 여러 가지 학과가 있으니까 공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보는 것이 수시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우리 학생이 수상 실적이라든가 봉사활동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상 실적에서 과학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조금 있었으면 좋은데 3학년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노력을 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은 본인이 1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물리와 관련된 교과에서 최선의 성적을 3학년 1학기 때 마무리하는 게 좋겠고요. 봉사활동이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꾸준하게 한 것 같은데 개인 봉사활동이 조금 적어서 3학년 때 여유가 있는 한에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개인 봉사활동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게 좋겠고 진로활동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조금 더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김호성 선생님 서강대 물리학 전공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 유성호 선생님 고려대 건축사회 환경공학부 고교 추천 2 전형, 김태호 선생님 건국대 전기공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호성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요. 우리 학생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좋을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은 정시보다는 좀 수시가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물론 6월 모의평가가 있겠지만 좀 유리하다라고 해서 일단 본인이 지금 희망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모두 다 우수한 학생들이 실제는 지원을 해서 거기서 우열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다는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실제 다른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앞에서 말씀하신 비교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독서 여기 봉사활동이나 남을 배려하는 봉사활동이나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소개서 역량에서 좀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조금 지금 현재 아직 6월 모의평가를 안 받지만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한 형태에서 지금 수능 최저 충족을 맞추기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호선 선생님께서 서강대 물리학 전공 학생부 종합 자기 주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예, 일단 서강대학교는 이제 두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주도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뭐 일반형은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서류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이제 수능 전에 하는 자기 주도형. 자, 서강대학교 자기 주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서류 그러니까 자기소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가지고 물론 활동 보충 자료가 하는 것이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전반적으로 종합전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일단은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소위 말해서 이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와 같은 좀 상위권 대학이 중부 합격자가 많은 게 보통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중부 합격자가 많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최초 합이 아닌데 추가 합격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뭐 방송에서 갑자기 이제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부를 봤을 때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봤을 때는 조금 어떤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 전형을 생각했는데 뭐 면접에 대한 것은 오히려 있건 없건 간에 우리 학생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 물리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일단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는 서강대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보고 있고요. 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학생부 교과 성적대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인력 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과감하게 도전해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장래 희망이 산업공학자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였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 교수님을 직접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는 그 자체로서 하나만 가지고는 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가지고 컴퓨터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서로 이동시키면서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 운영하고 그런 기술직 직업군을 우리가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는 직업은요, 이 다른 직업하고 달라가지고 컴퓨터가 가동되는데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 일입니다. 이 업무가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부여된 그런 공간에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의식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누가 가르쳐준다든가 이것을 지시를 한다든가 수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늘 수정하고 대처하는 그런 탐구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당히 분석적인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엔지니어 노시춘 교수님의 인터뷰까지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추천 전형을 살펴볼 텐데요. 김태용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전기공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네. 우리 학생의 국수연구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7입니다. 근데 국수연구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39인 학생이 예비 6번으로 학교 간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를 추천했는데요. 상향으로는 중앙대라든지 경희대, 그다음에 도전으로는 동국대도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을 노려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서는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비교과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자신 있다면 논술 전형으로 지원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추천했는데요. 전형 방법은 1고 합산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가 40%고 60%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집 인원 11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2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성호 선생님께서는요.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고교 추천 2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 고려대하고 연세대를 가고 싶다고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상향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연세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를 추천대학으로 좀 삼았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아까 우리 학생도 산업공학을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제 학과를 조절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학생이 어울리는 학과가 무엇일까를 좀 찾아보니까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를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교 추천 2, 올해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없애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데 그중에 건축사회환경공학부를 지원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합니다. 올해 고교 추천 2 전형은요. 1단계에서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가지고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 학생이 교과 내신 성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3학년 1학기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 고교 추천 2 종합전형에도 최저học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 영탐 4개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6인데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작년 대비해서 모집 인원이 작년에 융합형 인재일 때 13명에서 올해 27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합격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좀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좋았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수능 공부를 하면서 네. 국어라는 과목이 자꾸 점수 변동도 심하고 확실히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국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이번 질문은 국어 선생님이신 김태형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이 쓰는 질문제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국어의 공부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비문학 지문 2개하고 문학 지문 1개를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양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EBS 연계 교재를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시중에 문제집을 몇 권 구해서 일단 빠른 시간 안에 풀어본다면 아마 2주나 3주 정도 걸릴 텐데요. 이렇게 되면 출제 유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영역을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 유형을 본격적으로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보통 5시간 정도의 자기 학습 시간이 나올 텐데요. 국어, 수학, 영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보통 2시간, 1시간 정도의 분량을 투자하는데 국어에 몇 시간을 투자할지는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